안녕하세요. 주아유입니다. 제가 갑자기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좀 놀라셨죠? 저 사실 쌍수했습니다. 오늘로부터 제가 쌍수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거든요. 저 수술하고 이상해졌다고 다들 가시면 안 됩니다. 다들 떠나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뿅! 장난이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짠. 사실 그 전에도 쌍꺼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확 많이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번에 완전 절개로 수술을 해서 약간 가까이에서 보면은 아직 좀 쏘세지기도 하고 그리고 흉터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한 달 차여서 좀 그렇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진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리고는 있어요. 사실 제가 쌍꺼풀이 이번이 두 번째 수술인데요. 그 전에는 제가 눈을 매몰법으로 수술을 했었고 이번에는 완전 절개로 수술을 했어요. 제가 재수술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3년도 12월 달에 수술을 했어요. 그쯤에 수술을 했을 때 좀 쌍꺼풀 라인을 조금 두껍게 잡기는 했었거든요. 저는 되게 얇게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좀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그냥 나중에 진짜로 좀 나이 들고 그러면은 그때 재수술을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매몰법으로 찝은 거여서 점점 눈이 풀리더라고요. 쌍꺼풀이 계속적으로 풀리게 돼서 좌우 눈이 짝짝이가 되고 한쪽 눈에 동공을 가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완전 수술하기 전에 옛날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완전 옛날 중학교 때 이때는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을 안 써갖고 제가 사진을 옮겨놓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남은 사진들은 중학교 때 건 없고 고등학교 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쌍꺼풀이 엄청 연하게 있었어요. 쌍꺼풀이 연하게 있었고 그게 좀 싫어서 제가 쌍꺼풀 테이프로 좀 쌍꺼풀을 만들면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졸업사진 보여드릴게요. 졸업사진. 짠. 사진으로 볼 때는 쌍꺼풀이 진짜 많이 티는 안 나는데 그래도 약간의 쌍꺼풀이 있었고 지금이랑 얼굴 조금 다르긴 하죠.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증명사진 찍었을 때고 이때 나름 인기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상담을 6군데를 했어요. 6군데를 전체적으로 다 돌아봤고 거의 위치는 강남, 신논현, 그리고 가로수길, 신사역. 그래, 신사역.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길을 잘 모르긴 하는데 신사역 그쪽까지 다 위주로 해서 찾아보긴 했어요. 그 병원들은 제가 그 어플들 있잖아요. 강남 언니나 바비톡? 홍보하는 건 아니긴 한데 여튼 그런 거를 찾아서 병원들을 다 예약하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사실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어요. 거의 상담 실장님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도 대충 받으자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아갖고 믿음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좀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어디를 선택할까 계속 찾아보고 하다가 저희 동생이 수술한 데가 있거든요. 저희 동생도 쌍꺼풀을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재수술을 하고서 되게 괜찮은 거예요. 전 그래서 동생이 수술했었던 곳에 가서 같이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았는데 원장님이 되게 자신감이 엄청 넘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나중에 유튜브 하는데 이거 올려도 괜찮냐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남의 보나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의 눈이 내려와 있고 동공을 살짝 가리고 있는 상태여서 그 원장님은 일단은 완전 절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러고 눈매 교정까지 진행을 했어요. 사실 눈매 교정이 부작용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눈매 교정은 처음 해봐서 그래서 어떤 게 부작용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게 눈매 교정을 잘못해서 과교정이 되다 보면은 눈을 감았을 때 안 감긴대요. 안 감긴대요. 잘 알아보고서 눈매 교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하기 전하고 지금 눈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확실히 조금은 더 시원시원해지긴 했어요. 눈이 가려졌던 거나 그런 것도 좀 없어지고 좌우가 짝짝이었었던 것도 좀 거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수술하고 나서 붓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처음에는 많이 부을 거니까 얼음찜질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4일 이상 됐을 때는 온찜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붓기를 빼기 위해서 처음에 얼음찜질도 많이 하고 온찜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게 많이 했었는데 붓기가 생각보다 막 팍팍팍팍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붓기가 좀 빠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했어요. 지인분이 하나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방차를 먹으래요. 제가 먹었었던 거는 헬섬 브랜드의 한방차를 먹게 됐어요. 이 브랜드가 되게 정직하고 좋은 게 7가지 한방 재료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거에 엄청 환장하거든요. 예전에도 이게 한약이 자기 몸에 되게 맞는 거를 먹으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약을 먹었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서 약간 한방이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하고 솔깃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추천을 받고서 한번 주문을 해서 먹어봤거든요.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4가지. 4가지들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붓기차하고 뷰티차하고 이 2가지를 제가 고민을 했어요. 붓기차는 그냥 말 그대로 붓기를 빠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것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뷰티차는 말 그대로 뷰티다 보니까 뭔가 되게 쌍꺼풀을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예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붓기가 생기고 붓기를 좀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도 좀 돋구게 해줘야지 좀 더 잘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뷰티차를 선택을 해서 계속적으로 먹었어요. 찜질도 온찜질도 계속적으로 해주고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해줬거든요. 그리고 아침, 저녁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뷰티차를 마셔가면서 붓기 관리도 계속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던 게 붓기 관리도 계속 해주고 하다 보니까 좀 붓기들이 많이 빠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방이라 하면 막 쓸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쓰지도 않고 맛도 약간 달짝지근하니 그냥 되게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건강 생각하면서 가볍게 먹고 그러기에는 되게 좋고 그리고 붓기나 혈액순환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붓기들이 많이 빠지고 그래도 뭐 나름 만족스럽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저의 수술 한 달 차 스토리였습니다. 소세지는 계속 보고 있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점점점 붓기 빠지면은 너무 징그럽진 않고 좀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소세지 눈 계속 보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소세지 눈.